더불어 사는 세상 난민 이야기. 이 수업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난민에 대해 학습합니다. 난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난민은 왜 발생하는지, 우리 주변에 왜 난민이 많아졌는지, 국제사회는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지, 한국 정부는 왜 난민을 돕는지, 난민과 관련된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난민은 낯선 사람, 무서운 사람,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난민 문제는 한 나라 안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경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과정에는 주권국가 정부의 독자적이고 특징적인 정책 방식이 발현되곤 합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을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난민 정책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 절차, 그리고 난민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발생 문제,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난민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을 다룬 내용은 대한민국 거주 학습자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난민 문제를 공부하면서 세계 주요국 난민 정책을 비교 분석하려는 외국의 학습자에게도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외국의 학습자를 고려하여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와 프랑스어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구촌의 여러 나라의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학습자들이 난민을 이해하고 난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준비하실 수 있기 희망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난민 이야기, 지구촌의 난민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체류 현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와서 체류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별 난민 체류 특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UNHCR에서 나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 현황에 대한 2022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들, 난민일 수도 있고 여기서 사실상의 난민이라고 해서 이제 위임 난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피난처는 난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그 많은 업무들이 어떠한 업무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피난처는 이름과 같이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난처를 처음 방문하신 난민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인테이크라는 인터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법률적인 조력을 위해서 난민 신청이나 이의 신청, 그리고 소송이나 체류와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 연계나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알아봐 드리기도 하고요. 또 보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그룹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리프레시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만만치 않은 이 생활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 생계 지원, 또 뭐 분유 기저귀 지원, 아니면 긴급 지원 같은 것으로 함께하기도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의 김진수입니다. 피난처에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 곳 한 곳 둘러보시면서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피난처를 찾으신 난민분들이 가장 처음 보시게 되는 로비입니다. 난민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함을 가지고 또 뭔가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피난처를 찾으시는데요. 그때 사무실을 찾은 난민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피난처의 상담실입니다. 피난처를 찾으신 난민분들이 이전까지는 누구도 귀 기울여지지 않던 자신의 가장 깊은 속 얘기를 나누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곳에서 법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난민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난민 불인정이 지속됨에 따라 심적인 부담이 좀 증가하는 추세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들을 매칭을 해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 난민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피난처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난민 나눔 창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난민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필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식료품과 생필품들을 그리고 옷가지들을 나눠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곳을 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난처의 목표는 스태프들이 난민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처를 경험한 난민들이 또 다른 난민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그래서 난민이 난민을 돕는 그런 모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난민분들 함께 모이셔서 이전에 자기가 먼저 경험했던 난민 경험을 다른 난민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 난민분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한국 생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피난처의 숙소입니다. 다른 난민 지원 기관들과 다르게 피난처에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산동에 있는 건물에는 총 10분이 머무실 수 있는 숙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후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 수업도 제공하고 있고 또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이제 기술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관과 난민 조사원은 이제 글씨만 보면은 단어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말인가요?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분인가요? 같은 업무를, 난민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법상 통상 그 거점, 그 전국에 있는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거점 사무소에서 1차 심사 기관으로서 역할하신 분들이 난민 심사관인데, 이분들은 최소한 그 난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고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난민 심사관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난민들이 많이 체류 중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 다수 체류 국가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요, 특히 인접국에서 많이 와서 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또 이슬람 국가들이 많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난민 다수 체류 국가는요, 그 나라 정부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시켰다기보다는 UN 난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난민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